주말이 이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주말 잘 편히 보내셨습니까? 뭐 의외로 이제 비 오고 나서 그렇게 많이 춥진 않네요. 그런데 이제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 아침마다 저는 이제 코감기가 걸려서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장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달 이미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일단락이 일단 되었고요. 그럼 차후에 어떻게 되느냐? 큰 틀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강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첫 번째는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확인하려면 수급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외국인 반대로 또 추신권의 이제 수급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급. 두 번째는 이 경기, 글로벌 경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가 글로벌과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이런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수급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우리나라도 그러면 과연 이제 현재의 어떤 업종 중심으로 향후 이제 개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이제 어떤 업종 중심으로 개편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일 것이요. 결국 이제는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지수는 과연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또는 5번 대형주의 강세가 될 것인가, 또는 소형주의 강세가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할 내용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투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와 우리 국내 경기,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 업종들은 또 어떤 업종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를 가졌는가, 결국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대형주냐 소형주냐,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넘어가서요. 아직까지 이제 저희의 어떤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요, 트위터 하시는 분이나 카카오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저를 친구로 추가하신다면 좀 무료로 좀 정보 제공하는 거, 각종 뭐 공지 같은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스토리는 1544-4531 아이디를 찾으시면 돼요. 아이디 검색하기에서 1544-4531로 검색하시면 제가 나와요. 그럼 카카오스토리 등록하시면 되고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를 프로투자로 팔로우 하시면 저의 어떤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이 글로벌 경기 좀 체크해 나가자고요. 글로벌 경기 좀 체크해 나가자면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기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경기 서프라이즈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자, 바로 기대와 실제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데이터가 훨씬 좋게 나타난다면 올라갈 것이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데이터가 좋게 나타나면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11년 1월달을 보시면 이 서프라이즈 지수가 빨간색이고요. 그죠? 그리고 지수는 검정색인데, 2011년 보시면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좀 있으니까 뭐도 떨어지더라? 자, 지수도 떨어지더라. 지수도 떨어지더라.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또 2012년도 보니까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되더라? 떨어지더라. 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께가 없나?
두께가 네, 하여튼 떨어지더라.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2013년에도요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수가 떨어지더라.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있네. 맞습니까? 제 말 듣고 계십니까? 들리시는 분 다시 한번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면 네, 잘 듣고 계시네요. 지금 보는 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그러면 좀 있으면 지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수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자, 1번 조정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조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네. 이게 지금 어떤가면 국내 서프라이즈 지수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즉 글로벌 지수가 조정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 추가 하락이 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체크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 조금 리스크가 새로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 BDI 지수가 바로 이제 건화물 운임 지수라 그랬잖아요. 건화물 운임 지수. 이 BDI 지수 뭐와 관련이 있다? 해운과 어디에? 조선. 특히 관련이 어디에 많다? 조선에 관련이 많은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여기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여기서까지가 9월이고요. 그죠? 여기서까지가 10월인데 9월에서 10월인데 9월달은 이렇게 그쵸? 올라갔죠? 맞습니까? 10월달은 초에 잠깐 올랐다가 10월달은 계속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선주를 선행하는 지표예요. 조선주를 선행하는 지표인데 10월달 내도록 떨어지다가 드디어 살짝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여기서 요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요 구간이 과연 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미끄러지느냐,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여튼 이제 살짝 반등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10월달 내도록 떨어졌죠. 앞에 일주일 빼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서 자,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자. 현대중공업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9월달 계속 올라갔죠. 그죠? 9월달 계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0월달 아까 BDI 지수는 살짝 일주일 오르고 내리 떨어졌잖아요. BDI 지수는. 그리고 지금 살짝 이렇게 됐거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현대중공업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BDI 지수는 떨어졌는데 종목 가격은 더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이때 매도가 돼야 된다. 매도. 이때 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왜? BDI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 올랐거든.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한 거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아까 이 BDI 지수 잠시만요. 이거 BDI 지수가 네. 아까 BDI 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못 넘기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고점을 못 넘기고. 그쵸? 고점을 못 넘기고 떨어졌는데 혼자 아까 현대중공업 요만큼 올라갔죠?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짝 반등 나오면 그럼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가 확인이 돼야 된다. 이 저항이 될 수 있는 지점 확인해 가지고 요걸 뚫고 올라가면 조선주가 추가적으로 랠리가 가능하다 이래 봐야 될 것이고, 요걸 뚫고 못 내려가면 한 단계 떨어져서 요 빨간 선이 올라오는 지점에까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럼 즉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현대중공업이 지금부터 상승을 해서 만약에 BDI가 상승을 한다면
요거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BDI가 한 단계 더 떨어지면 요만큼 반등은 나올지언정 다시 요만큼 23만원 라인까지도 미끄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요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면, 지금은 오버슈팅 구간, 개인들을 꼬셔가지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요, 반등이 나오면 매도예요.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꼭 현재 타이밍은 이런 식의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아직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살짝 한 이제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틀 정도의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단기적인 금리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15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이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이 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속화시키면 중국의 경기가 다운이 될 거라고,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글로벌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조금은 기분 좋은 거는 이번 주에 15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이 빨간색 끝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이게 이제 위험 지수인데, 거시 위험 지수인데, 거시 위험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갔지만 이 15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리스크는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악재였고, 1번은 아까 악재였고, 그리고 2번이 방금 보여드렸던 또 BDI 지수가 또 뭐에 떨어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되는 게 최근에 떨어진 게 많거든요. 아직도 악재가 하나 더 있는 거고, 3번 여기 이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악재 2개의 호재 하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건들이, 유용성이라는 좋은 그 요건들은 있지만, 그래도 큰 틀로 보면은 조금 부족한 이 펀더멘탈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요거만큼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튼 우리나라 지수는요, 이제 어떻게 이제 기술적인 자리가 와 있는가를 판단해 보면은요, 지금 이 주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주추세선이에요. 이 주추세선 라인에서 계속 공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선을 안 깨기 위해서 지금 이 종가 관리를 누가 하느냐, 요 선을 안 깨기 위해서 종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바로 이 추세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여기 이 하단에서 요 상단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깨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물량을 갖다가 돌려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추세가 깨진다면 역시 조정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요 추세 라인과 요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0포인트 이번 지수가 저는 거시적으로 좀 충격을 받는다. 뉴욕 증시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이 좀 다 붙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제 테슬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의 추가적인 충격 하락, 그리고 애플의 주가 탄력 둔화, 그리고 구글의 둔화, 이 세 개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 세 개면 이제 미국 증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흔들린다면 1차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냐? 1980포인트. 여기가 1980이 될 것이고요. 한 번 더 살짝 정상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1950 정도까지가 조정의 라인이다. 상승을 한다면 이번에 형성되었던 2064포인트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돌파한다면 물론 엄청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돌파할 가능성은 현재는 이 펀더멘탈이나 기본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은 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달 지수는요, 일단은요 떨어진다의 한 표 겁니다.
11월달 지수는 떨어진다에 한 표를 걸고요. 떨어지면 1차 1980, 2차 1950, 1980에 1950 라인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즉 시장이 조정은 나오겠지만 조정의 강도는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큰 그림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빠르면 11월 말이 조정 끝이고요. 늦으면 12월 말이 조정 끝인데, 11월 말이 조정이 끝이 되었던 12월 말이 끝이 되었던 이 시장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지수로 달려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봐오지 못했던 지수로 엄청난 지수를 우리는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시장이 이번 11월 말과 12월 말을 끝으로 가는 시장은 우리가 이 자리대를 보기 위한 가는 장이 아니고 엄청난 지수를 볼 것이다. 그래서 11월 말이냐 12월 말이냐 여기 타이밍에서 어떤 주도주를 잡느냐가 이제 여러분 주식 투자의 인생에서 바뀌게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 다가가는 점린 이제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계속 진행되는 우리나라 이 지수의 흐름, 종목들의 흐름이 결국은요 여기에서 포트를 어떻게 차근차근히 하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려 가지고 그 타이밍에 종목들을 찍어내느냐가 바로 내년도 여러분들의 큰 장사가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수의 랠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랠리가 내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잡주는 전부 다 버려라. 중소형주는 전부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수가 갈 때는 니프티 50 장세입니다. 니프티 50 장세. 즉, 초대형 10종목, 초대형 50종목이 모든 지수를 다 깔아먹고 올라갑니다. 그런 장세가 이번 11월,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말부터 스타트가 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코스닥 쪽으로 다시 가나 안 가나 궁금하죠? 예? 궁금하실 겁니다. 안 궁금합니까? 자,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흐름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대형주는요 1월에서 언제까지 6월 말까지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는 동안에 코스닥이 갔어요. 제가 코스닥 간다고 올해 초에 쭉 말씀했던 이유가 코스닥이 무슨 닭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냥 닭이 아니라 코스닥이 무슨 닭? 훈제닭이라 그랬죠. 훈제닭. 기억나세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뭐 TV 나올 때마다 코스닥 훈제닭이니까 간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댄 거. 그리고 하반기 지나가지고는 코스닥 얘기 아예 안 하죠. 예? 코스닥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갈 수 있는 장이었고 왜 지금은 코스닥이 대형주보다 못 가는 장이냐?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밥보다 주먹이 가깝고 꽃보다 할배요. 실적보다 수급이다. 바로 여기에서는 누가 있었다? 뱅가드의 매도라는 게 확실히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주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불확실한 매도가 아니라 확실한 매도죠. 확실한 매도니까 아이고 여기서 여기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코스닥으로 도망가는 흐름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난다? 외국인도 나타나고 기관들도 여기로 도망갔잖아요. 코스닥 쪽에서 다 어떻게 샀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런데 뱅가드 매도가 얼마? 9조 3천억. 그죠? 지금까지 외국인 매수 금액 얼마? 14조. 뱅가드 매도가 끝난 상황에서 딱 보고 나니까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라? 이거 신흥국 투자 비중에 한국 비중이 4%까지 떨어졌어? 원래 얼마? 6% 돼야 되는데 4%까지 떨어졌죠? 근데 한국이 전부 다 좋거든. 무역수지도 흑자지, 재정수지도 흑자지. 그죠? 하나 버릴 게 없네. 이렇게 좋은 게 왜 이렇게 퍼센트가 떨어져 있지? 더 담아! 다시 6%로 만들었네.
이래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래서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는 뱅가드 매도가 있어가지고 대형주가 놀았다면 뱅가드 매도 끝난 시점부터는 신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서 예? 코스닥에서 이쪽으로 대형주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세? 대형주 중심의 장세. 지금 얘기 보시자고. 코스닥 얘기 있고 중량주 얘기 있고 대형주가 요만큼 격차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역전된다. 앞으로도 역전. 물론 거래소가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거래소 조정 받는 동안에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이번 거래소 조정이 11월달 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조정은요 정말 앞으로 무지막지한 장세를 열어가기 위한 마지막 조정이거든. 예, 마지막 조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격이 나타나도요 거래소 쪽으로는 계속 모아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코스닥 조정이 더 크게 들어와요. 약보합선으로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퉁 하고 떨어질 때는 코스닥이 퉁 하고 더 많이 떨어지는, 물론 이제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12월 장세거든요. 12월 달에는 코스닥 쪽이 좀 평균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큰 줄기로는 대형주 중심의 장이다. 그럼 대형주 중심의 장이 되면 이 여러분들이 조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짜증나. 왜 짜증나냐면 대형주는 지수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퍼센트 별로 안 되거든. 킥해봐야 10%, 20%인데 지수가 막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 같지만 대형주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런데 정작 나는 뭐 크게 번 게 없어. 근데 대형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번 것 같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가면은 막상 그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끽해봐야 10에서 뭐 20% 이렇게 말이죠. 즉 뭐예요? 금액이 크게 떼기 재미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 바닥권 조선주 올라간 거 보세요. 예, 바닥권에서 올라간 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런 대형주들이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고 옮기려면 이미 그때는 늦어질 것입니다. 여튼요 아직도 지금은 자 연초 대비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상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11월달 조정의 가능성이 제가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경기 선행 동행지수가 드디어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첫 번째 돌아섰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섰다. 주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행지수 또한 이 9월달 하락하는 첫 번째 한 달 상승했다. 8월달 한 달 상승했다. 9월달 한 달 하락하는. 그래서 10월 31일 날 발표된 통계청에서 발표된 국내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둘 다 내림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 전환했다. 이 부분이 조금은 또 한 템포 시장이 쉬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닌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의 새로운 리스크가 또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악재 3개네. 그렇죠? 호재 하나에 악재 3개. 이 자리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느냐? 이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냐? 아니면 건전한 조정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건전한 조정이다. 바로 주요 경제 관련 지표에서 첫 번째 제조업 BSI가 빨간색 보세요. 확실히 돌아섰다. 제조업 BSI가 확실히 돌아섰는데 여기 돌아서야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 먹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체 먹거리를. 우리나라의 힘의 원동력은 바로 이 우리나라 지수의 원동력은 이번에 이제 2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이 바로 제조업의 BSI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언제부터? 작년 말부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하락을 하다가 재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조업이 있다면 소비가 있을 것인데, 소비자 쪽에서도 소비자 심리가, 민간 소비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부 다 어떻게? 우상향. 가파르진 않지만 살아나고 있다. 심리도 살아나고 실제 소비도 살아나고 있다. 제조와 소비. 우리가 GDP, 이렇게 GDP, 국내 총생산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C, I, G 이렇거든요. 이 뭐예요? C가 소비예요. 소비가 늘어나는 것. I, 기업의 투자. G가 정부의 지출이란 말이죠. 정부 지출. 가버먼트 지출이니까.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이 두 부분이 늘어나면 GDP가 늘어나고, 이 부분이 이제 큰 파이를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는 이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GDP와 시가총액은 거의 같은 식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글로벌 대비 우리나라 GDP가 2% 차지하면, 글로벌 대비 우리나라 GDP가 2% 차지하면 시가총액도 글로벌 대비 2% 차지하면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런 기본만 알고 가면 우리나라가 3000포인트가 고점이 되느냐, 4000포인트가 고점이 되느냐, 2000포인트 고점이 되느냐, 그거 알 수 있어요.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린 글로벌 저평가다. 현재. 그러니까 요거를 재평가 받는 구조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일종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외국인들 계속 사는데, 저는 미국계 자금이라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자고요. 지금 미국계 자금이 4개월 동안 8조 3천억이 들어왔어요. 반면 영국계 자금이 지난번 이제 9월달에 영국계 자금이 좀 세게 들어왔고요. 10월달은 다시 좀 작죠. 그러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지금 영국계 자금이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조금 안 들어왔거든요. 2조 조금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1조 7천억 잡으면 미국계와 영국의 합이 얼마냐? 10조. 그쵸? 10조가 들어왔어요. 미국과 영국의 합이 10조. 그럼 나머지 일반 유럽계, 영국을 제외한 유럽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예요.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다? 우리나라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미국계 자금, 영국계 자금이 10조인데 현재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와 있냐면 그냥 유럽계 자금하고 중동계 자금이 제법 들어와 있죠. 그리고 중국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요. 사는 종목들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중국 자금은 뭐 사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중국은요, 자기들이 약한 산업을 삽니다. 항상 그래요. 중국은 자기들이 약한 산업을 산다. 중국 약한 산업은 뭐예요? 자기들이 약한 산업. 중국은 어떤 업종을 샀을까요? 중국은? 모르시겠습니까? 중국은 IT예요. IT와 차입니다. IT 전차군단이 간다, 이거는요, 전차군단이 간다 중국계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국계 자금은 IT와 차를 사가지고 자기 국가의 약한 부분을 해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중독은 어떤 부분을 살까요? 중독은요, 화학과 정유 삽니다. 화학과 정유. 얘들이 이제 이 자금들이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자금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런 쪽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다 합해가지고 나머지 한 4조를 샀습니다. 4조. 약 4조 가까운 금액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 미국계 자금으로 본다면 여튼 8조 3천억인데, 아까 뱅가드가 판 게 9조 3천억이라고 그랬죠. 지금 10월 말까지는 8조 3천억이니까 어때요? 아직도 얼마가 부족하다? 1조가 부족해. 1조가. 요 1조는 언제까지 산다? 연말까지 사요. 연말까지. 그럼 보자고요. 2달 남았네. 그럼 미국계 자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2달 안에 1조를 사야 돼요. 2달 안에 1조를 사야 되고, 그래도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편입되어 있는 평균 1%, 6.1% 정도 비중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4.8밖에 안 되거든. 그럼 여기서 요만큼 올릴 때 총 금액이 얼마? 10조가 더 필요해. 10조가. 그럼 1조를 사더라도 현 지수에서 부족한 금액이 얼마냐? 9조를 더 사야 됩니다. 9조를. 그럼 이 9조를 언제 사느냐? 9조에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또는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살 거란 말이죠. 펀드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줄은 상태에서 계속 1년, 2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미국계 자금의 수급은 우리나라 지수를 확 바꿔놓을,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대기해서 살려고 대기 중인데, 이런 뭐 9조니 뭐 1조니 조단위 이야기 하는데 중소형주사 먹을 게 있어요? 중소형주 먹을 게 없다. 곁다리에서 나오죠. 곁다리에서 뭐 어디서든지 뭐 잘 되는 종목들은 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답이 나오겠죠. 저도 소형주 코스닥 종목 한 종목 연말에 저희 회원분들한테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요. 지난주에도 제가 기업 탐방을 한 군데 갔었고요. 이번주 수요일날도 갑니다. 수요일날 갔다 오면은 이번주에 코스닥 한 종목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에게 코스닥 한 종목을 드릴 건데, 요거 세게 가는 종목들 제2의 EM코리아 종목을 이제 드릴 겁니다. EM코리아 얘기하니까 속이 좀 많이 아픕니다 이거. 이게 8월달요. 8월달 새도록 제가 점심시간 일주일에 2번씩요 가서 회의해가지고 8월달 내내 회의해가지고 저희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드렸어요. 9월 중순에 우리 코스닥 한 종목 들어가는 거 있다. 9월 중순에 들어간다. 어떤 거 대신에 어떤 거 팔아가지고 열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EM코리아로 어떤 걸 C 종목을 팔아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요 종목이 갈 듯 안 가가지고요, 요거 기다리다가 요거를 못 샀어. 그러고 보세요. 홈런이죠. 요 만원 넘기거든요. 여기 이제 6천 7, 800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게 6천 7, 800원 정도, 예?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 만원이면은 속 다 뒤집어졌어요. 제가 요 종목 기다리다가 요 종목을 놓쳐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죠. 크리스마스 선물 다시 준비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고요. 뭐 팀 주식 투자 잘하는 놈들이 있어요. 예.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한 기업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한 기업 갈 건데,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저는 한 기업을 갈 거고 그 팀들은 한 기업을 더 가요. 총 3개 기업에서 한 기업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이 작품 한번 또 봅니다. 제2의 EM코리아 우리는 들어갈 건데, 그런 특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간단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편하게. 예, 위험이 있더라도 그쪽이 나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코스닥 작은 종목들의 랠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 뭐 10% 20% 막 올라가니까 이쪽에 시장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해 드렸죠. 지금 내년장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년장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10% 20% 이런 거에 흔들려 가지고는 큰 거 절대 못 먹어요. 제 장담하죠. 코스닥 투자 오래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다 끝이 안 좋아. 끝이. 결국은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주식 투자 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 가만히 보시면 옛날에 뭐 삼성물산 같은 거, 또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 SDI 뭐 3, 4만원대 사가지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 된 사람들이에요. 예, 게임은요, 진짜 큰 돈은 이 잡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초대형주 가가지고 초대형 안정 우량주로 가기 위한 돈을 만드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의 수단이 되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가기 위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이 실력이 특출난 실력이 있다든가 정보가 없으면 그냥 대형주 하세요. 대형주. 못 벌어도 대형주가 답이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두고도 내 초보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에 들어앉아 계세요. 예. 저는 뭐 원래 뭐 대형주만 고집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말해도 고집은요, 저는 대형주 우량주에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이렇게 한 종목 정도만 투자금이 한 20% 정도 들어가 가지고 최소한 한 50% 이상 수익을 만드는 나가는 종목이나 한 종목 들어가지. 소형주 가지고 소형주 가지고 코스닥 종목 가지고 10% 떼기 20% 떼기 이런 거 안 한다 하는 거.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큰 거 나와요. 큰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기관 측 자금 한번 보자. 기관 또한 엄청나게 팔았죠. 펀드 설정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일간 펀드 자금의 유출액을 보면 일간 펀드 자금의 유출액이 엄청나게 유출이 많이 되다가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유출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었다. 둔화. 이게 긍정적이에요. 이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기관들이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펀드 환매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도 이제 살 준비해야 되겠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살 준비를 서서히 시작할 거예요. 서서히 살 준비를 시작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관들의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 수입 쪽에서는 괜찮네. 펀드 설정액은 감소되고 있지만 일간 펀드 자금의 유출액의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죠.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투신권들이 지금부터 매집하고 있는 종목은 차후에 계속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체크하냐면 지난주와 이번주 그리고 한 다음 주까지 3주간 투신을 사고 있는 종목, 특히 투신이 아니면 증권사가 사고 있는 이 증권사가 우리가 매매 동향 보면 뭘로 나오냐면 금융투자로 나오죠. 금융투자.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에서 승부가 난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놈들에서 승부가 난다. 이 정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 실제 펀더멘탈 한번 보자.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가면 현재 지수가 과연 고평가인가에 대한 질문을 보면 고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2008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예상 순이익 배수예요. 예상되는 순이익에 현재 우리나라는 주가가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13배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최저치는 14배까지 올라갔어요. 언제요? 2007년에 퍼가 14배까지 올라간 게 거의 거의 기록에 내려 보시면 되거든요. 14배. 근데 13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럼 14배면 무조건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글로벌 퍼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 글로벌 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퍼보다 3 내지 4 정도 낮으면 돼요. 3 내지 4. 미국이 13이면 우리나라는 10이면 되고요. 미국이 15면 우리나라가 12 정도 되면 적정합니다. 예. 이 정도 3 내지 4 정도의 차이가 나면 됩니다. 네. 3 내지 4 정도. 자, 여기서 우리 평균적으로 보니까 9점 몇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가 이 증권사마다 달라요. 동양은 우리나라의 12개월 앞으로 수익의 구조에서 얼마 보냐 9.1 보는데 대신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 봐요. 9.8. 다 예측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요. 여튼 보면은 다 9.9의 9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여튼 지난 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퍼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펀드멘탈 측면으로는 더 갈 차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가 웃기냐면 퍼가 높은 종목이 있고 퍼가 낮은 종목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이익에 대해서 퍼가 지금 구박이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퍼가 우리나라 10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왜 9.8이냐 9가 되냐면 요 종목이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 퍼를 누가 다 떨어뜨리는 삼성전자가 떨어뜨려주는 이익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가 다 내거든요. 나머지 종목들은 퍼가 전부 다 높아. 예. 그러니까 저평가된 걸 제일 저평가된 종목이 뭐냐고 물으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제일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저평가된 종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저는 항상 삼성전자 간다고 해요? 못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 이야기하거든. 지금 제가 이익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식은요
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익 가치만큼의 자산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익이 쌓여서 자산이 되는 것, 자산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익은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반면 자산은 변동이 아주 작습니다. 이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지수가 맞는 지수거든요. 삼성전자의 고평가 부분은 바로 순자산 가치에서 고평가 부분이 나와요. 즉 이익 측면으로 봐가지고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저평가 주식이에요. 그런데 순자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저가는 아닌 거죠. 하여튼 이래서 우리나라 펀은 삼성전자 다 떨어뜨려 놨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여기에 근접하고 있다. 전부 다 평균치만큼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 종목이 조정을 방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전체적 시장으로 본다면 아직도 높은 자리는 아니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요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의미있게 말씀해 드리는 게 바로 PBR과 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순자산 배율이고요. 순자산 비율 배율. 여기 뭐예요? 순이익 배율이죠. 순이익 배율. 요거에 결합을 시킨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적정주가 뽑아내는, 그렇게 뭐 TV 주식증천이나 대박플러스의 적정주가 보여드리잖아요. 그걸 저는 어떤 걸 가지고 뽑아내냐면 요걸 가지고 뽑아내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TV에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뽑는 워렌 버핏의 방법과 다모다란 방법으로 제가 가격을 뽑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한 종목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요걸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히 뽑아낼 수 있는데, 요거 보자고요. 이 파란색 두 개가 하나는 PBR이고 하나는 퍼죠. 여기 안에 지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지수만 있으면 된다. 자, 보세요. 하나 파란색 올라가네. 여기 이 구간 보자고. 파란색 안에 까만색 있어요, 없어요? 파란색 안에 검정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란색 안에 검정색이 있다, 없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한다. 에이, 재미없다 이거. 이제 주말 강의도 그만해야 되겠다. 예? 안 들리시나? 두 파란색 안에 검정색이 있다, 없다? 이게 뭐 생명 아니면 보이실 건데. 있죠? 예?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진한 거 파란 거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이때 보자고. 이때는 진한 파란 거에 붙어 있고, 이때는 언제 연한 파란 거에 붙어 있다. 맞습니까? 야, 요거는 엄청난 노하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데, 어떤 때는 진한 파란 거에 붙어 있을, 지수가 붙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연한 파란 거에 붙어 있을 때가 있다. 예? 그렇죠? 이게 뭐냐? 어떤 때는 주가가, 우리나라 지수가 이익을 가지고 달려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나라 주가가 자산의 평가를 받고 달려갈 때가 있다. 즉 주가가 튀어서 올라갈 때는 이익을 가지고 올라가고, 주가가 방어가 되는 자리에는 무엇이 지킨다? 자, 주가가 튀어 올라갈 때는 무엇을 보호하고 이익을 가지고 달려가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무엇이 방어를 시켜준다? 자산이라는 걸 방어를 시켜줘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파란색에 닿으면 어떻게 하고? 골치 아파. 간단해요. 해부피시님 간단해요. 파란색과 이 파란색 두 개 안에 있다가 여기죠. 지금은 이 간격이 이때는 넓었죠. 이때는 간격이 넓다.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급등과 급락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간격이 좁죠. 이제부터는 하나다. 순자산 가치는 급락이 없어요. 순자산 가치는 반드시 이렇게 보시면 이익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지만, 순자산 가치는 천천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져봐야 이거밖에 안 떨어져. 근데 이익이 올라가면은요, 주가는 갈 때 뭘 타고 간다? 이익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현재는요, 떨어져 봐야, 우리나라 현재 순자산 가치가 워낙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져 봐야 떨어질 자리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익 측면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달리는 상황,
즉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수렴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이 측면에서도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늘려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조금만 늘어나면은요 지수가 폭발합니다. 폭발. 지수가 폭발하는 2200 아이고 2500 우습다 이런거. 일본 지수 6개월 만에 80% 가는 거 안 보셨어요? 지수가 6개월 만에 80% 가는 거 봤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다요. 그럼 결론은 가는 겁니다. 죽을래야 죽을 자리가 별로 없다. 딱 조정은 받는다. 근데 조정을 지금 받아도 단기적으로 조정, 제가 그랬잖아요. 11월 말과 12월,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말에 여러분들의 고생은, 인생의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고생이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돈구름이 그냥 도도 말아 싸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때가 다가왔는데, 마지막 지금 고비를 넘기시고 있는 단계다. 이때 뭐예요? 준비를 잘해야 돼. 우리 잔치 준비를 잘해놔야지. 잔치 준비 못하고 혼자 다 이상한 재료들 다 사가지고 나중에 잔치하려고 보면 뭐가 빠져있고 마늘 빠져있고 양파 없고 막 이렇다니까. 고춧가루 없고 아무것도 만들 게 없어. 백말 다른 거 다 가져오면 뭐하냐고. 기본적으로 마늘 없고 양파 없고 파 없고 고춧가루 없으면 음식 끝이죠. 자, 큰 장 봅니다. 야 이거 좋아. 이런 걸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긴 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왜 몰라도 괜찮습니까? 간단해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혹시 몰라도 뭐 오기만 오면 가르쳐 주거든. 솔직히 가르쳐 주는 거는 제가 잘 가르치잖아요. 안 그래요? 자, 4분기 실적 이야기가 여기 또 뭐냐면 4분기 기대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4분기가 지금 이번 달에도 조정받을 수가 없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이거 보자고. 지금 2012년 12월 달에 파란 막대 보자고. 폭삭 꺼진 거 보이십니까? 자, 제가 또 네모 칠한 거 보자고. 여기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파란 막대를 보면 12월달이 그해 제일 낮은 거 보이세요? 제일 낮은 거 보여요? 12월달이 제일 낮고,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고,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은 항상 4분기가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삼성전자가 안 좋을 거거든.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요 성수기가 아니에요. 항상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자동차 보자고. 4분기에는 뭐 연식 바뀌니까 또 안 돼. 맞아요. 이 페이스리프팅이라고 몇 년씩 하면서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래서 신년에 많이 팔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익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이익이 기대치는 별로 없어요. 다만 올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올해 4분기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 작년 4분기 대비 올해는 4에서 50% 정도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올해 기대치, 유일한 기대치예요. 그래봐야 3분기보다는 안 돼. 이래서 지수가 지금 치고 달아나기에 펀더멘탈은 분명히 하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승부를 차후에 어느 업종들이 이제 업종별로 돌아가느냐를 본다면, 이번에 지금 핵심은요, 요거거든요. 4분기에는 외형이 회복되고, 이익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외형만 회복시키면 돼. 이익은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익률을 증가하는 업종에서 이번 장에 승부가 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운송, 건설, 조선. 운송은 말이 많죠. 항공이든 해운이든 말이 현재 대한항공 어지럽다. 그죠? 한진해운 어지럽다. 근데 대한항공은 단타는 치면 바로 나오겠더만. 대한항공은 내 월요일날 시가에 그냥 사버리면은요, 뭐 한 5%는 그냥 먹겠더만 보니까.
그 기술적으로. 일단 시끄러워. 그럼 결국 뭐냐면 건설과 조선 이런 것들이 화학, 이쪽은 뭐예요? 소재와 산업재 쪽이라고. 요쪽이 지금 아직도 승부는 요쪽에서 난다는 소리거든요. 소재와 산업재 쪽에서 난다는 소리거든요. 제일 먼저 부분. 그럼 건설 쪽은 뭐 노린다? 3인방만 딱 보시면 돼.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대림산업 3개만 보시면 되고. 조선은 역시 마찬가지 아닌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이렇게 대우조선 좀 땡기고. 화학 본다. 화학이요, 이번 크게 못 갑니다. 이번에는 내년 장세도 화학은 크게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오시아에는 하나케미칼 같은 태양광 종목도 제가 다 팔아라 그랬죠. 예, 다 팔아라 그랬죠. 기다리세요. 하나케미칼 가격 찍어 드릴게요. 하나케미칼 가격은 25,000원 올 때까지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21,000원이 깨져야 됩니다. 21,000원이. 왜 21,000원이 깨져야 되는지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세요.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다 뭐야, 개미들 한번 훅 그냥 눈탱이 한번 갈기고 나서 갑니다. 애들이. 하나케미칼은 기관도 외국인 종목이 아니고 세력주에 세력주. 예? 이쪽에서 테헤란로 쪽에서 큰 돈이 움직이는 거 한번 들어봤어야지 그런 것도 알 건데, 세력주기 때문에 훅 개미들 털고 갑니다. 예, 훅 하고 털고 와요. 이번에 삼성중공업 개미 털리는 거 봤어요? 왜 삼성중공업만 조선주 중에서, 예? 자, 볼게요. 개미들이 제일 싫어하는 조선주가 뭐냐면 현대미포조선이야. 예? 거의 뭐 들어본 적도 하니까 떨어지지도 않아요. 개미들이, 자, 현대중공업이 기본적으로 대장주인데, 현대중공업이 대장주인데, 이건 가격이 비싸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사기를 좋아하냐면 삼성중공업 사기를 좋아하거든. 보세요. 삼성중공업 죽여놓은 거 보이세요? 이거 뭐 45,000원짜리 45,000원짜리 하던 거를 39,000원까지 20% 날려버립니다. 한 번에 뚜두둑뚜 2주 만에 20% 날려버렸죠. 개미들 죽이거든. 이거 이렇게 죽여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털리는 겁니다. 한번. 그러니까 딱 뭐예요, 개미들 좋아하는 종목만 확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투자를 했다가는 왜 눈탱이만 맞냐면 이런 것들만 노리고 있거든. 얘들은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이기 때문에, 야 정말 사기 싫다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그때 뭐 올 초에 KCC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요거 종목이 끝내주기 잘 갈 건데 왜 잘 간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안 살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잘 간다 그랬어요. KCC 같은 종목이 35만원 할 때, 그죠? 33만원 할 때네. 33만원, 30만원 할 때 KCC가 앞으로 최소한 50만원도 찍을 건데 이만큼 잘 갈 거예요. 왜 잘 갈 거냐? 개인들은 때려 죽이도 안 살 종목이니까 그 종목이 달려간다 했는데 쭉 도망가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형주를 선택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진짜 이 종목 하나만큼 진짜 사기 아니냐, 너무 비싸 사기 싫어, 그래서 다른 종목 요 종목 대신에 요걸 사야지 생각하면서 그 종목 사면은 무조건 두들겨 맞습니다. 개인이 하나도 안 사겠구나, 거기에 다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가 저런 것들 가겠나 싶어도 들고 앉아있으면 수익 다 나잖아요. 예. 아이고 지겨워라, KC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지겨워라 했지만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뭐 50%, 60%, 6개월 만에 60%씩 다 만들어냈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화장품, 의류 요것들도 다 괜찮죠. 특히 의류에서는 어떤 거 보자. 연말에까지는 이제 의류도 봐야 되는데 의류 어떤 거 보자. 예, 필라코리아, 한섬 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 필라코리아, 한섬 이렇게 보자. 기계류는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받을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 두산중공업이 의외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바닥권 가격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사 중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 좋다 그랬죠. 유틸리티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고, 가스공사든 한전이든 연말까지는 버릴 거 없습니다. 그저 가스공사, 한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연말까지는 다른 종목보다 덜 빠져요. 무조건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통신 당연하죠. SK텔레콤, LGU+. 비철금속, 고려아연, 풍산 이런 종목들. 풍산이 어저께 금요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탑10입니다.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현재 좀 낮은 지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또한 여기서 가면은 여기가 맥시멈이에요. 요 이상 570까지는 달릴만한 장세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570까지 지금 올해 안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546포인트가 일단은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540, 지금 이제 534포인트니까 한 12포인트 정도가 다음주, 다다음주 정도의 맥시멈, 다음주, 다다음 2주간 정도의 맥시멈이 546 정도 잡고 있고요. 떨어지면 520까지 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520 이하로 떨어지진 또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박스권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닥은 철저히 이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과제 겸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제 겸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재밌는 걸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부품주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 뭐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퍼들 보면 막 60짜리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 저리 가라 종목들이 내리 튀어나올 겁니다. 내리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벌써 눈에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를 할 거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가르쳐드리면 너무 늦겠죠. 여러분, 에이 뭐야 이게 장난하나 이래. 아이 웃긴 놈이네. 그거 빨리 얘기하든가 말든가 하지.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종목은 나왔어요. 종목 나왔는데 제가 소인주 안 하니까, 그래도 하나 이제 우리가 할 거니까, 예, 종목 하나 잘 찾아보세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하냐면 3D 프린터 합니다. 삼성전자가 3D 프린터를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정도만. 이때까지 올라갔던 3D 프린터 뭐 관련주 있죠? 전부 다 잡주된다. 전부 다 개잡주됩니다. 다 폭락이야. 다 두들겨 맞고. 왜? 삼성전자가 시작하는데 어디? 예? 다 코피 터진다 보시면 돼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진짜는 삼성전자가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해 들어갈 부품들을 찍어낼 회사들을 지금 셀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셀렉팅된 회사가 한 두세 개가 있어요. 두세 개가. 아시겠습니까? 두세 개가 이미 삼성전자의 낙점을 받아가지고 그 관련 부품들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두세 종목. 잘 찾아보세요.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가 있다. 진짜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가르쳐 드리면 안 되겠죠. 우리도 먹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삼성전자를 하나 멋지게 가르쳐 드렸어요. 예. 그런데 올해 초부터 쭉 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캐치가 되는 종목이 하나 있을 거야 아마. 아, 저거구나. 아, 알겠다 싶은 게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분들은 저를 열심히 쭉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걸 알아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수익 나신다면 제가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연말까지 맛있는 거 계속 먹어가야 됩니다. 자, 끝으로 종합 정리하기 전에 그거 가르쳐주면 바로 나와요. 그거 가르쳐주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먹고 살고 회원들도 먹고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부품주만 가르쳐줬어도, 삼성전자 3D 프린터 요거만 가르쳐줘도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일단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ARS 전화방송으로 전화로 매일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 그죠? 인터넷 방송으로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자는 투자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 이하 분들을 위해서요, 싼 것도 있어요. 66만원입니다 16만원짜리 3개월짜리가 있고요. 그 문자로는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문자 나와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ARS를 하게 되면 상세히 들을 수가 있죠. 예, 이거는 99만원입니다. 역시 3개월이고요. 이렇게 들으시면 충분히 매일같이 인터넷 방송 안 들어오셔도 문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루에 두 번 그냥 전화기 대고 전화기 들으시면 돼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얼마에 파시고 얼마에 뭘로 바꾸자, 이런 거 상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거만 듣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장중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해서 보다 좀 뭐 치밀하게 그리고 같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은요 99만원인데 1개월입니다. 1개월에 99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이고, 종목은요 서로서로 조금씩 다르다 보면 돼요. 문자 66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대상이니까, 물론 문자도요 2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220만 3개월에 문자도 3개월에 220만원짜리가 있는데, 요거는 대상이 한 1억 정도, 5천 이상, 5천에서 1억 정도의 금액을 대상으로 포트를 짜고 나가는 것이고요. 한 2, 3천만원 되시는 분들이 200만원 막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66만원짜리 만들어서, 요거는 투자 금액이 2천에서 3천이다 라고 기준 하에서 제가 그 종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만원짜리 금액하고 220만원짜리 금액하고 회원들이 종목이 달라요. 왜? 투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ARS는요 평균적으로 제가 세팅을 하기에는 얼마냐, 3천에서 1억 정도, 그러니까 1억 언더 정도로 하고요. 1억이 넘으시는 분들은 주로 그냥 인터넷 방송이나 어떤 거요 220만원짜리 문자, 뭐 ARS 이런 거를 쓰시면 돼요. 220만원 내시면 문자, ARS, 인터넷 방송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인터넷 방송은 횟수가 제한이 있어요. 횟수가 제한이 있을 뿐이다. 예. 지금은 큰 장입니다. 큰 장을 준비하는 거니까 뭐 1개월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가지고는 준비하다 끝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만 따라오세요. 3개월 정도만 따라오시면은 그때는 이미 뭔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계좌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고비는 11월 말,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말 근처로 가면 고비는 끝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모든 종목들이 세팅이 다 돼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 단타를 치려고 앉아있고 종목을 또 코스닥 종목도 제가 발굴해서 연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그래도 뭐 먹어도 30-40%짜리 50%짜리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닥 종목 하나 세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와 별개로 진짜 큰 계좌는요 기가 막히게 내년에 만들어지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실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십시오.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심차게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시 5분이네요. 네, 이제 끝으로 요거 ARS 방송 듣는 법 무료 방송도 제가 하나 하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그냥 전화 요거요. 예.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이게 ARS 방송에 대해서, ARS 방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무료가 있고, 무료는 하루에 한 번, 녹음은 12시 한 30분, 20분, 30분에 해요. 어떻게, 유료는 아침 9시 반 30분에 합니다. 이때 종목이 나가요. 무료는 종목이 안 나가고, 방송은 그냥 무료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무료는 종목이 안 나가고, 유료는 종목이 다 나가요. 그 차이가 있죠. 우선 지역번호 02, 서울이시면 안 누르셔도 되고요. 그 전화번호로 153번을 누르고 나면, 동아리 번호 7자리 누르라 그러는데, 333-7777 누르면 돼요. 그러면 비번 4자리 누르라 그럽니다. 그럴 때 1, 4개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을 누르시면 청취가 가능해요. 이게 이제 요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료 회원으로 ARS 가입하신 분들은 요 동아리 번호가 달라요. 무료는 333-7777이고 유료는 333-6666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에서는 종목, 오늘 우리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포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설명들이 다 진행이 될 겁니다. 다 진행이 될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꼭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익들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일요일이고 내일 아침부터 또 힘차게 뛰어야 되는데요. 예, 힘차게 뛰어야 되는데 그 힘차게 뛰는 만큼의 소득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서둘러야 될 때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요 그냥 큰 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구분만 잘하면은 지금 내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엄청난 변화들이 계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다음주, 다다음주,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장이면 틀림없다.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서 한번 크게 터져버리면 연말잔치는 없습니다. 연말잔치는 없습니다. 잘 지켜나가가지고, 잘 지키셔가지고 11월 말, 늦으면 12월 말 최고의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딱 잡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따라오실 분들은 이제 방송 끝나고 상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다음 한 주도 일단 좋은 수익률 많이 내시기를 바라면서 공식적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추가적으로 뭐 회원가입 상담이나 하실 분, 뭐 ARS나 문자나 이용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들은 계속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